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사업본부 분석팀의 신준호 사원입니다. 네, 오늘 나임 웨비나 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드디어 데이터 분석을 파일 불러오기부터 이제 전처리, 그리고 분석, 그리고 뭐 시각화나 아니면 집계 테이블을 뽑아서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모델은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선형 회귀 분석은 이제 뭐 단순 또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단순은 이제 하나의 x를 가지고 하나의 y를 예측해 보는 거고, 다중은 여러 가지의 x, 그러니까 뭐 키, 나이를 통해서 뭐 몸무게를 추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세 가지 모델을 하게 되는 거고, 크게 말하면 선형 회귀 분석과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회귀 분석에서 사용할 모델 이제 데이터는 MT카라는 데이터입니다. MT카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이 영상 하단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오늘은 R 스니펫, 여기 보시는 R 스니펫이라는 노드를 사용할 건데요. R 스니펫이라는 노드는 기존에 저희가 5강까지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R 스니펫이라는 게 뭐냐면 R 코드를 나임 안에서 실행하게 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임이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뭔가 R로 내가 짜놓은 코드를 그냥 삽입해서 그거를 뭔가 나임 노드로 다시 하기 귀찮다거나, 아니면 나임 노드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 R에서는 뭔가 콘솔 라인 그냥 스크립트 한 줄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한 줄로만 되는 정말 쉬운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삽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R 스니펫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R 스크립트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R 스니펫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R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R이 설치되어 있어야 그 R을 이 나임에서 당겨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R을 설치하는 방법, 혹시 R이 없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R을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당하시고 아쉬운 분들이 있겠지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R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R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R이라는 버튼이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눌러주시고, R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스킵하셔서 뒤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처음 이제 R이 없거나 R을 뭐 새로 다운받아야 되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가 나와 있습니다. 내리다 보면 코리아에 들어서 서울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R4 윈도우즈, 뭐 윈도우즈가 아니라 맥북 쓰시는 분들은 그 위에 맥도 있고요. 뭐 우분투나 레드햇 쓰시는 분들은 뭐 위에 다 리눅스 또 있으니까 그걸 설치하시면 되고, 나는 처음 설치한다 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R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설치를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에 다 담아놨고요. 그래서 요 다운로드 R은 실행을 하셔서 그대로 쭉 진행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 설치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실행을 하셔서 R을 다 설치하시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프리퍼런스라는 설정에 들어가면, 네, 맨 처음에 이제 이 설정을 열면 여러분들은 요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이 열려 있고 요 화면일 텐데, 여기서 나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R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R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뭐 태블로도 있고 텐서플로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H2O도 있고, 여기에 다 나임에 연결하는 외부 다른 프로그램, 뭐 이게 오픈 소스든 뭐든
그런 상용 프로그램이든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근데 그 대신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는 곳이고요. 저희는 오늘 오픈소스인 R을 나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R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R을 설치하고 나임에서 처음 요 설정을 켜시면 여기가 빈칸일 거고 path to R home does not exist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을 찾아야 내가 그 R을 사용을 할 텐데 R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나임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브라우저를 눌러서 네 보시면 우선은 내 PC에 들어갑니다. 내 PC에 들어가면 뭐 메인으로 쓰고 있는 디스크가 있겠죠. 그 디스크에 들어가셔서요.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가면 R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 혹은 내 PC에 들어가셔서 로컬 디스크 뭐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면 프로그램 파일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가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R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R을 2개 버전을 설치를 해놨죠. 2개 버전을 설치를 해놨는데 원래는 3.5.1을 사용을 하다가 3.6.1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저는 나임에서 R을 진행할 때는 나임 3.6.1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R 3.6.1을 선택을 하면 밑에 폴더가 이렇게 나오죠. 이 폴더인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임이 R을 사용할 때 R 스니펫이라든지 그런 노드들, R과 관련된 노드를 사용을 할 때 R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설정을 해준 겁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고요. 네, 어플라이를 눌러주고 이제 워닝이 뜨죠. 그래서 R 버전 3.5 미만 그리고 R서브라는 패키지 1.8의 6보다 아래인 버전을 사용을 하면 뭐 이슈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임에서 어느 정도 아래 그런 업데이트나 패치를 모두 바로바로 팔로우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워닝을 좀 넣어 놓은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R 스니펫이라는 걸 저는 지금 꺼내놨기 때문에 이따가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R이 설치가 다 되셨다는 가정하에 이 패스를 연결해 놓으셨으면 시작을 누르시고요. 영어로 R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R이 나올 겁니다. 이 R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저는 3.6.1이었죠. 3.6.1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네. install packages rsub라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을 켜시고 요 R 켜신 다음에 R을 켜시면 R 콘솔이 나옵니다. R 콘솔이 나오면 여기에 install packages 여기 S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R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서브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또 크랜 미러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이 크랜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버에 두고 있는 패키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리아 한번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됐죠. 이 패키지 설치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임과 R이 연결이 될 때 그걸 도와주는 R 쪽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나임 쪽에서는 어차피 이 노드들이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R에서도 그걸 도와줄 패키지가 필요해서 인스톨 패키지 R서브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끝나시면 이제 R 스니펫 이번 분석에 사용할 R 스니펫을 사용할 준비는 끝난 거고요. 그럼 이제 분석을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mtcars라는 데이터도 여러분들 다 다운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형외기 분석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상의 설명 변수와 이제 반응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키로 몸무게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나이로 연봉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깊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과 이런 데서는 뭐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내내 선형외기 분석 하나만 가지고 회기 분석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서 그 모델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 할 거는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인데 여기서는 노드들을 딱 4가지 노드들을 사용할 겁니다. 어떤 노드들이냐면 우선 파일 리더, 이제 파일을 어쨌든 분석을 진행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파일 리더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모델이라고 했죠. 그럼 그 모델을 학습시킬 학습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습기를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예측을 하는 프레딕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정말 잘 학습이 된 모델인지를 알아보는 뉴메릭 스코어러라는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 4개가 이제 단순 한 가지 x로 한 가지 y를 예측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델에서 사용을 할 노드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정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리더부터 설정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MTCA를 받으셨다면 MTCA를 브라우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MTCA를 저는 바탕화면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MTCA를 열어줄 거고요. 네, MTCA를 열면 이렇게 바로 스캔을 해서 프리뷰를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제외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MPG라는 이 연비 변수를 예측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모델명은 사실상 들어가면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테이블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거를 클릭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다, 호넷, 이런 게 들어있는 요 변수명을 선택을 하면 이 don't include in column in output table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요거는 이제 이 아웃풋 포트, 파일 리더의 아웃풋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변수들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변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많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AM과 VS라는 거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과 1밖에 없죠. 그래서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형식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저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이거는 범주형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이라는 거는 이 수치형과 다르게 수치형은 1, 2, 3, 4, 2.62, 110 이런 것들이 다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AM이라든지 이런 VS는 0과 1이 다 어떤 의미하는 그냥 코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코드일 뿐이기 때문에 그 코드들은 대부분 바꿔줘야 되고요. AM은 이제 오토매틱이냐 매뉴얼이냐, 그래서 변속기 수동이냐 오토냐 이런 얘기고요. VS는 이제 엔진에 대한 어떤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범주형이기 때문에 S 스트링으로 놔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I는 인테저, D는 이제 더블이라서 이런 소수점 자리가 있는 이런 실수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I는 대부분 정수, 인테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그대로 OK를 눌러서 저희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리더에서 우클릭을 해서 파일 테이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측에 사용할 변수들이 다 알차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학습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열시면 아무것도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리더에서 바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게 어떤 변수를 예측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일단 타겟이 있는데요. 타겟은 저희가 아까 연비를 예측한다고 했죠. 연비가 mpg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mpg라는 변수를 저희가 예측을 할 거고, 저희는 지금 단순 선형회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CYL이라는 실린더거든요. 그래서 실린더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연비를 예측해 볼 거기 때문에 실린더를 하나만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하나만 놓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됐죠. 그러면 실행 준비가 된 건데 이 실행 준비가 된 거를 F7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더니 지금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데이터 수도 조금 적고 굉장히 하나의 변수만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네모 포트를 해볼 건데요. 6강에서 지금 네모 포트는 처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초창기 2강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모 포트는 나임에서 이미지, 엑셀에서 보시는 그 테이블 형태, 그 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모델 혹은 어떤 다른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닌 것들을 전송을 할 때 이 네모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 노드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선형회귀 학습이 된 모델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진행하는 노드고요. 요거는 학습을 진행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학습이 된 모델을 전달을 해줄게. 넌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 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드로 전달이 된 거고 이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PMML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 네모 포트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ML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모델링 학습할 때 조금 짧은 모델을 할 때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서버 브록을 설명할 웹이나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일단 프레딕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프레딕터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려면 사실 내가 X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겠죠. 그러면 파일 리더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딕터를 한번 다시 열어볼 거고요. 프레딕터를 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프레딕션 MPG라고 나오죠. 프레딕션 MPG는 이 모델이 실린더라는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학습된 모델에 실린더를 넣으면 MPG 예측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그 칼럼명을 뭐로 할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명은 프레딕션 MPG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냥 프레딕션 MPG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레딕션 MPG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여시면 레퍼런스 컬럼과 프레딕티드 컬럼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컬럼은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MPG가 정답이겠죠. 실제 실린더마다 연비, 그러니까 얼마인지가 정답이 있고 그 실린더를 가지고 저희가 방금 요 프레딕터에서 예측을 한 값이 프레딕션 MPG입니다. 그래서 예측된 컬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지와 예측 모델을 통해서 나온 예측치를 비교를 해서 얘가 얼마나 정확한 모델인지를 산출을 해주는 게 뉴메릭 스코어러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그런 뭔가 수치적인 예측에 대해서 점수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리그레션 프레딕터를 하나 해놨지만 이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각 뉴메릭 스코어를 해서 그 스코어들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될지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델에 이 변수를 넣었으면 더 좋아지나? 이 변수를 빼면 더 좋아지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때 스코어러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메릭 스코어러를 우클릭을 해서 한번
스태티스틱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R 스퀘어, 이거는 이제 R 제곱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R 스퀘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R 스퀘어는 수치가 0.72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전체 연비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전체 연비가 뭐 어느 정도 예측이니까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정답지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 변동의 72.6%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72.6%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보시면 mean absolute error, MA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정답지인 연비와 그다음에 실제 예측한 연비 간의 차이를 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그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 그리고 mean square error는 그 차이들의 제곱이 평균을 내면 얼마 정도 나오나. 그리고 루트 민은 이 위에서 차이의 제곱들을 평균 내서 그거를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나 인 거고요. 민 사인드 디퍼런스는 뭐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수치들은 사실상 해석을 하시려면 좀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것들은 아마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 스코어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스코어들을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거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바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같은 데이터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이 파일 리더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려면 뭐 다중 공선성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변수가 정말 서로 상관성이 있는 그런 변수들을 사용을 하면 그 변수들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오류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고 원하는 모델이 나와서 그 모델을 해석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후진 제거법이라는 변수 선택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후진 제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R 스니펫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놨던 이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준비해놨던 R 스니펫을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R 스니펫은 이 파일 리더에 연결을 하게 되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게 되면 사실은 이 R 스크립트가 여러분들은 다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임 아웃은 나임 인 이거 하나만 적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이거는 스크립트를 다 적은 거고요. 이 스크립트는 저희 도서 이제 나임 도서가 나왔는데 저희 팀에서 그 나임 도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저희 하단에도 아마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아니면 스크립트가 이건 짧아서 아마 그냥 거기에 그대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하단 상세 정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리고 패키지도 다 설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하는 부분은 다 주석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중 회귀 분석을 이걸로 진행을 해서 이 다중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변수들이 정말 제거되어야 될 변수들, 뭐 다중공성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태지수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모델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수들을 제거를 할 거다라고 해서 제거된 변수들을 뽑아내는 그런 R 스크립트를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OK를 누를 거고요. 이 R 스니펫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실행이 끝나면 제가 R 스니펫에서 얻으려고 했던 데이터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MPG 그리고
웨이트, 큐세컨즈, AM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변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변수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게 골라졌고요. 그래서 요 노드들은 이제 나와 있는 요 노드의 결과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컬럼 필터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레퍼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레퍼런스 컬럼 필터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드 자체가 칼럼을 필터링 해주는데 그 칼럼 필터하는 기준을 다른 노드에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를 일단은 위에 꼽아주시고요. 이 꼽아준 노드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노드입니다. 데이터는 이 파일 리더에서 제공이 되고요. R 스니펫에서 어떤 컬럼을 골라야 될지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꼽고 해보면 include column from reference table.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지금 여기 R 스니펫에 있는 게 레퍼런스 컬럼이고요. 레퍼런스 테이블이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대상이 되는 필터링할 컬럼 필터를 할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아까 그런 다중공성성이나 아니면 상태 지수가 좋게 된 후진 제거법으로 다 제거가 된 변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include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를 해놓고 OK를 누릅니다. 그래서 F7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클릭을 해서 필터링이 된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MPG, WT, Qseconds, 그 다음에 오토 매뉴얼 요 네 가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저희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할 데이터셋이 되는 거고 단순 회귀 분석은 요 위에 있는 요걸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한번 나중에 또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됐는데요. 이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학습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예측하는 데이터를 한번 나눠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티셔닝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파티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파티셔닝이라는 노드를 레퍼런스 컬럼 필터링이 된 이 결과에다가 이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티셔닝을 열어주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앱솔루트, 릴레이티브가 처음에 나오는데 요거는 데이터가 만약에 줄수로 내가 쪼개겠다라고 하면 앱솔루트로 하시면 되고요. 로우수로 쪼개겠다 하면 앱솔루트고 릴레이티브는 내가 이게 10,000개가 들어올지 10만 개가 들어올지 뭐 100만 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몇 퍼센트만 학습을 사용하고 몇 퍼센트는 예측으로 사용할지 그냥 정해놓을래 라고 하면 릴레이티브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습의 70%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릴레이티브에 7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70%든 아니면 뭐 100줄이든 뭐 줄수 선택하는 거는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어떻게 뽑을 거냐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그러면 take from 탑은 위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70%로 해놨으면 위에서부터 70%줄 선택하고 나머지는 30%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니어 샘플링은 이제 계층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 뽑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드로우 랜덤리는 그냥 나한수 생성해서 그 중에 그냥 70 뽑는 거다. 그래서 랜덤하게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예측 변수가 뭔가 범주형이거나 이럴 때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게 예측하는 모델에는 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는 뭐 저희가 로지스틱 할 때 암 환자인지 암 환자가 아닌지를 예측을 할 텐데 암 환자 예측을 할 때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할 때 암인 사람들은 다 예측에 들어가고 암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 학습에 들어가면 암인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목표 변수가 있으면 그 목표 변수를 좀 더 목표 변수에 참인 사람과 거짓인 사람들을 적절하게 학습과 예측에 분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선형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랜덤하게 고르는 거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되고요.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죠. 퍼스트 파티션이 이제 저희가 70% 학습에 사용하겠다고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가 예측에 사용하겠다고 한 3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러너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러너를 가져올 거고요. 학습을 한다고 했으니 얘는 여기에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예측도 있었죠. 예측도 노드를 가져와서 이 예측은 저희가 아까는 그대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당연히 다른 데이터인 예측 데이터는 요 나눈 30% 밑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델은 당연히 러너에서 프레딕터로 꼽힐 거고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은 학습, 러너로 가고 예측은 프레딕터, 예측으로 가는 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MPG를 저희가 예측을 할 거고 변수는 WT, QSEConds, 오토 매뉴얼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 어플라이를 누르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실행을 해주면 이제 모델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모델이 프레딕터에 연결이 됐겠죠. 프레딕터도 당연히 OK를 누르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뉴메릭 스코어로 또 다시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뉴메릭 스코어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고 정말 정답지는 MPG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는 컬럼은 MPG 그리고 정말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프레딕션은 프레딕션 MPG로 돼 있고 뭘 실행을 해줍니다. 아까 같은 스태티스틱스가 나올 건데요. 아까 실린더 하나로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높은 0.812, 81.2%의 설명력을 가지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80%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나임은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계적인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처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파일 리더는 불러오기죠. 불러오기부터 뭐 전처리, 변수 선택과 같은 전처리, 그리고 학습과 예측으로 모델 나누기, 그다음에 모델 학습부터 예측, 그리고 예측된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모델이 예측이 잘 됐어, 안 됐어, 해석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 화면에서 가능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에 뭔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드로 짠 것과 달리 굉장히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될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학습하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여기 사이에 필터링하는 노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워크플로우라는 게 굉장히 이런 점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할 때 정말 빛을 발하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과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두 가지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뭐 결과 한번 해보시면서 직접 비교해보고 다른 데이터셋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이터셋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선형 회귀 분석과 다른 점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반응을 보는 반응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설명드린 대로 내가 암 환자인지 암 환자가 아닌지를 예측을 하면 암 환자다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다 라는 이 범주 두 개로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요. 그러면 확률 기반으로 이제 모델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변수가 만약에 암 환자일 확률이 몇 퍼센트, 암 환자가 아닐 확률이 몇 퍼센트.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암 환자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뭐 범주형 자료나 뭐 범주형 변수나 아니면 수치형 변수 모두 이제 설명 원인이 되는 변수로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설명 변수 간에 이제 선형성과 독립성이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회귀 분석이 아무래도 통계 쪽에서 나오게 됐고 거기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수들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귀 분석에서 뭐 충족해야 될 그런 조건들은 사실 통계학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데 그런 거는 아마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시면 좀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파일 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리더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리더는 방금 MT카라는 거는 선형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데이터 셋이었고요. 이 로지스틱은 이제 다른 암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스트 캔서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브레스트 캔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ID라는 게 있죠. ID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ID는 저희가 사용할 변수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ID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과 같이 don't include 컬럼을 선택을 해주시면 스킵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ID 넘버는 뭐 환자 넘버 같은 거겠죠. 그래서 환자 넘버 같은 거고 이 데이터는 어떤 이제 뭐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니까 유방암이겠죠. 유방암 이제 검사를 위해서 유방암 뭐 그 조직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봤을 때 뭐 덩어리 두께, 이거는 뭐 덩어리 두께라는 뜻이고요.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가 균일한지, 뭐 하나가 특수하게 크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이고, 그다음에 뭐 모양의 일관성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해서 내려놓은 어떤 각 항목마다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5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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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1점, 3점, 1점, 1점 해서 결국에 양성이다. B는 양성이고 M이 악성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B는 양성. 양성인 사람들은 이런 점수를 받았고 악성인 사람들은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요 악성, 양성을 나타내는 변수 전까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한번 예측을 해보자.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암 환자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올 겁니다. 아주 좋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잘 정제된 데이터고 굉장히 예측이 좋게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예제용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전처리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모델링을 통해서야 이제 거의 그것과 근접한 정도의 정확도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거는 정말 저와 같이 계속 웹이나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예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일단 불러와 주고요. 여기서는 변수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티셔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노드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그냥 상대적으로 70%는 나는 학습에 쓰고 30%는 써야겠다 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클래스, 그러니까 암 환자인 사람들만 학습에 사용하고 암 환자 아닌 사람들만 예측에 다 들어가 있으면 예측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암 환자인 사람들 중에서 70%는 학습 모델, 암 환자인 사람들 중에서 30%는 또 예측 데이터,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70%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그다음에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또 30%는 학습용 데이터.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에서는 기존의 암 환자 아닌 사람의 비율이 동등하게 들어있을 거고요. 예측용 데이터에서도 그 비율이 동등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려는 변수에서 우리가 예측하려는 그 범주, 암 환자의 비율이 학습 데이터나 학습 데이터가 아닌 예측 데이터나 똑같이 들어있게 하려고 이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을 OK 누르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했으면 이제 학습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제거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제거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R 스니펫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눠놓고 R 스니펫을 가져오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R 스니펫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까는 설명 변수가 있었죠. 설명 변수가 수치형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머 램쇼 뭐 테스트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스텝을 할 거는 똑같고요. 이제 요 앞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이 아니라 요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로지스틱, 사실 이건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는 거고요. 요게 gl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아까 저희가 암환자인지 아닌지 M, B가 들어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고, 그 다음 나는 회귀 분석을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 요게 바이노미얼이면 당연하게도 M이냐 B냐, 그러니까 양성이냐 악성이냐 두 개로만 나누는 모델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을 해주시고, 데이터는 똑같이 L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 변수가 백워드, 이번에도 후진 제거로 선택을 할 거고요. 후진 제거로 했을 때 요것들이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변수들이 또 선택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변수들이 선택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선택이 됐죠. 이 6개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레퍼런스 칼럼 필터. 이때 레퍼런스 칼럼 필터는 두 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학습용과 요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얘는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얘는 예측용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아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가 로지스틱이면 러너도 다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을 검색을 하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러너가 나오고요. 이 러너가 나오고 프레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딕터를 여기 뽑아주고요. 프레딕터 똑같이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를 여기에 실행을 하고 보면 아까 봤던 6개의 이 변수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할 클래스라는 변수가 더해져서 총 7개 컬럼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7개 컬럼으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러너도 똑같습니다. 타겟이 뭐냐? 타겟인 클래스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타겟은 클래스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클래스 혼자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주형 예측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간신 범주예요. 그래서 비간신 범주는 양성. 우리는 양성은 사실 우리가 볼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M, 악성이기 때문에 비간신 범주로 B를 참조 범주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버는 이제 계속 iteratively reweight least square라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뭐 모든 설명 변수를 활용을 할 거였고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후진 제거법으로 변수 필터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 필터링 된 변수는 모두 사용을 합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델이 완성이 됐겠죠. 모델을 프레딕터로 한번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터에 꼽아주고, 그 다음에 요 예측용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용 데이터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열면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한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커스텀은 말 그대로 그냥 커스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측이라고 하련다. 그럼 예측값 암환자 예측이라고 저는 한번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암환자 예측이 몇 %로 되는지를 한번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OK를 해주고요. 요 두 개를 클릭한 상태로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수치
데이터를 예측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뉴메릭 스코어러를 사용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스코어러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스코어러 자바스크립트라는 그냥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뉴메릭은 뉴메릭이 붙어있고 얘는 왜 그냥 있냐 하시면 사실 얘가 더 기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범주 예측하는 게 더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프레딕팅 된 결과를 한번 꼽아주고요. 스코어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러는 여기 있고요. 액추얼 컬럼이 있죠. 액추얼 컬럼은 저희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프레딕티드 컬럼은 암환자 예측, 제가 아까 설정을 해놨던 암환자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하고 OK를 누르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컨퓨전 매트릭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혼돈행렬이라고 이름을 돼 있고 영어로 뭐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걸 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 노드이기 때문에 인터랙션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범주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동전 앞뒷면처럼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맞추는 것처럼 이게 기냐 아니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맞았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 수치를 한번 뽑아볼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러에서 인터랙션 컴퓨션 매트릭스를 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게 전체적인 정확도는 97.56%. 사실 현실 분석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3%를 제외하고는 다 맞추는 그런 모델인 거고요. 정말 간단한 모델을 세웠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러는 2.44% 정도이다. 그리고 뭐 카파 개수, 그다음에 잘 예측이 된 것들, 그다음에 잘 예측이 안 된 것들, 이 5개다. 5개 중에서 정말 액추얼, 실제로는 양성인데 악성으로 판단한 사람은 2명. 이 사람들은 뭐 그러면 재검을 받던지 하겠죠. 악성인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재검 받아보실래요? 했는데 재검에서는 아마 액추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성이었는데 양성으로 판단된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성이라고 해서 아마 집에 가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유방암이 있는데 집에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병원에서 암을 예측하는 이런 특수한 업계 아니면 이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2명과 이 3명은 사실 의미가 전혀 다르고요. 이 암 환자를 예측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3명은 정말 여기 이 부분은 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실 때 사실 이거는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수치들입니다. 이 3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성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내게 되면 양성인데 악성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양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점점 높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암인 사람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나오게 된 에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내가 이 예측하려는 범주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기준치를 높이고 낮추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 기준을 좀 더 빡세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악성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높여서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데이터로 한번 요거를 근데 얘 범주 예측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범주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제 그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로지스틱 분석을 해봤고요.
모든 데이터는 하단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아닌 다른 데이터로 만약 실습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하다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저희 하단에 항상 올려드리는 오우라이 사이트나 아니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최대한 메일로 주시되 댓글로 간단한 거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단순과 이제 다중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분석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소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올려드리고 그 소스 저희가 예제로 진행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분석 예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예제는 진행이 되는데 사실 개념적인 것까지 저희가 다 웨비나에 녹여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구글링 하시면 요즘 정말 통계 블로그들 정말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나임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나임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책이 하나 나오니까요. 그 책으로 한번 구입하셔서 거기에는 정말 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웨비나는 모두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예측까지 다 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오늘 웨비나 이제 진행하면서 뭔가 내 데이터로 하려는데 안 된다. 아니면 혹시 이 예제 데이터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오냐? 라는 질문사항 있으시면 메일이나 아래 오라이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